네, 안녕하세요. 김재중 강사입니다. 국가직 구급 면접 오리엔테이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전 작년 3월 공무원 퇴직하고요. 퇴직한 이후로 면접 강의 그리고 행정학 강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일단 공무원 관련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울산광역시에서 8년 정도 근무했고요. 그리고 면접관으로서 국공직 면접관에 위촉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면접자로서는 행정고시 면접 통과했고요. 그리고 퇴직하기 전에 과장급 영역평가를 통과했어요. 아마 제가 말씀 더 드리겠지만 국가직 구급 면접 같은 경우에 점점점 역량평가 위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과거 행정고시 면접에서는 영양평가 먼저 도입됐었는데 그 하위 직급 면접에까지도 계속 점차 확대하고 있는 거죠. 자, 제 강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작년에는 제가 면접관 위촉 경험 이런저런 얘기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런 것보다는 공무원 면접 강사로서 경력이 있고요. 공직자 그리고 면접관으로서의 그런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보시면 제가 어떤 영상으로 작년에 만들었는지 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제 카페 Q&A 등 보시면 제가 이런저런 얘기 말씀 많이 드린 것보다 여러분들 딱 필요한 그리고 또 객관적인 그런 답변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강의 특징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강의가 될 거예요. 양이 많지도 않을 거고 교재도 딱 여러분 실제로 필요한 내용만 딱 담았어요. 그래서 뇌피셜은 없어요. 소위 이게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아마 여러분 면접 준비하시다 보면 정말 각종 루머도 있을 거고요. 팩트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닐 거예요. 누가 그랬다더라. 그런 게 많을 텐데 제 강의는 딱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면접 준비하시다 보면 여러 정보를 듣게 되실 텐데 그 정보의 소스가 무엇인지 항상 좀 잘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체크를 했는데 전혀 신뢰성이 없는 소스다. 그냥 다른 면접자들이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다더라. 내가 아는 사람 공무원이 이런 얘기 했다더라. 이런 것도 다 신뢰성이 없죠. 그런 얘기는 좀 다 잘 걸러내시고요. 그래서 좀 객관적인 이야기 위주로 해서 좀 잘 준비를 하셔야지 면접 준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정확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 면접 강의의 전체적인 컨셉 자체가 신뢰성이 높고 그리고 또 정확하게 면접을 안전하게 준비하는 그런 강의가 될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면접 시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문제예요. 면접은 별거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좀 많아요, 사실. 국가직은 구급공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떨어지는 비율이 제법 되니까 이게 이 말이 확실하게 틀린 말이 될 텐데 지방직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런 말 많죠. 성적순위자더라. 그런데 면접 준비를 전혀 안 하시게 되면 딱 다른 이제 면접자들에 비해서 딱 특별하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는 반드시 잘 하셔야 돼요. 특별하게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면접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죠. 요구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충실히 준비하셔야 돼요. 특별하게 본인이 다른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아주 긴박하게 다른 할 일이 있는 게 아니면 반드시 면접 준비를 잘 하셔야 되고요. 또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 참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은 별거 없다고 하신 분 분명히 계세요. 들어가 봤던 별거 아니다.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결과론적으로 내가 합격했기 때문에 별거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후기 보셨지만 알겠지만 면접 들어간 직후 합격자 발표 사이 후기를 보시면 내가 면접 준비 좀 더 제대로 할 걸 후회하시는 후기들이 꽤 많아요.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사이에는. 그래서 면접 준비는 정확하게 제대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합격해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죠? 내 성적 좋아서 대충 준비했는데 면접이 떨어졌네. 혹은 면접 들어갔다가 참 되게 못한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그죠? 필기시험 합격하기 정말 어려웠잖아요. 특히 이번 국가직 구급 필기시험 경쟁률이 상당했잖아요. 그죠? 거기서 다시 미끄러진다? 생각하기 싫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좋으시더라도 면접 준비는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면접 시험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도 면접을 겪었잖아요. 저도 이제 행정고시 1차, 2차 시험 중 3차 면접이었죠. 면접 떨어지면 물론 1차 한 번 면접해 주지만 다시 2차 시험 봐야 되잖아요. 얼마나 되게 불확실해져요. 1년이라는 시간이 기본적으로 다 소비되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죠. 물론 이제 지방직 또 합격하고 여러 번의 기회가 있는 분들 조금은 여유 있겠지만 국가직 면접 하나의 기회가 밖에 없다. 절대 떨어지시면 안 돼. 생각하기 싫은 거죠, 이미. 그래서 필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백 대인 경우도 있죠. 그래서 너무 이제 막연하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막연한 싸움 정도 될 텐데 면접 시험은 이래요.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필기시험 준비할 때는 아 이거 되겠나 이 시험? 사실 고민도 많고 하다가 딱 면접 준비할 때는 아니 다 된 것 같은데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시죠. 지금 필기 합격해서 굉장히 기쁘시기도 하시지만 한편 혹시 면접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죠? 천당과 지옥으로 가죠. 그죠? 그래서 산정상 부분에서의 마지막 진흙탕 싸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누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이제 국가대 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반드시 준비하세요. 반드시. 그죠? 그래서 뭐 여태까지 힘들게 공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까지 최종 합격하시고 그 다음에 뭐 또 지방직도 합격하시고 고민하신 건 행복한 고민이겠지만 일단 한 건 무조건 합격하시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이상 준비 기간을 가지시고 진지하게 준비하세요. 뭐 특히 특별하게 내가 면접까지 뭔가 할 일이 없다 그러면 그냥 처음에 조금 면접 준비를 슬슬 하다가 또 한 달 남겨놓고 좀 본격적으로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든 최소한 면접은 일주일 이상 준비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시작하기죠. 시작할 때 뭐 정보가 없잖아요. 면접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 그런 거는 굉장히 불행한 거죠. 이미 면접 떨어진 얘기니까. 그게 아니라 면접 이제 준비하시면 처음에 스터디 그룹 막 중요하다 하시고 또 면접 강의도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면접 책은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 많으신데 제가 항상 얘기해요. 응시요령부터 인사하세요. 응시요령 몇 장 안 되죠. 근데 정작 이 응시요령을 제대로 숙지 안 하고 뭐 이런 거 신경 쓰시더라고요. 응시요령부터 반드시 먼저 응시하시고 인쇄하시고요. 인쇄해서 여러 번 읽어보세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1강 오리엔테이션 때는 그 작년 응시요령에 따라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면접시험 응시요령부터 인쇄하시고요. 숙지를 정확하게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응시요령 이제 공고 난 다음에 중간에 바뀌었어요. 내용이. 그래서 2020년 국가직 구면접시험 요령은 변경 공고가 된 적이 있어요. 그 생각 좀 말씀드릴 거고요. 보면 이제 일시 장소 나오죠.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이 응시요령 중에 제가 다음 장에 보시면 진행 절차가 나와요. 아마 이게 계속 안 바뀌거든요. 뭐 올해 뭐 바뀌면 제가 또 추가로 강의 올리겠지만 안 바뀌면 똑같이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어떤 거냐면 면접 이제 처음에 면접장 가시면 면접 장소에 가시면 출석 확인하고 면접시 응시요령 교육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경험 상한 면접 과제 작성이에요. 20분 적혀 있죠. 20분 동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20분 동안 작성하시고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면접실 평정편은 면접관들이 여러분 평가하는 표예요. 평가표예요. 그건 이제 두 장 작성하죠. 두 장 작성하고 이제 힌트 이게 보시면 바로 아셔야 될 게 면접관이 두 명이구나. 국가직 국어 같은 면접관이 두 명이죠. 그래서 이 면접관들한테 평정편을 나눠주는 거예요. 별 내용이 아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죠. 5분 발표 과제 검토. 이게 다른 거예요, 얘랑. 그리고 미리 20분째 쓰고 제출한 다음에 5분 발표 과제를 검토하는데 별도 장소에 5분 발표 미리 검토를 하는 거예요. 뭐 작성하는 건 아니지만, 작성 제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발표 과제를 10분 동안 검토하고요. 10분 딱 끝났죠? 그럼 그걸 들고 이제 본인 신문 확인한 다음 입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면접 평정표를 갖다가 여기 작성한 거 있죠, 이거. 평정표 그냥 그대로 면접관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자마자 나눠주고 나서 발표하셔야 돼요. 5분 발표를 10분 동안 검토했죠, 미리. 10분 검토한 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발표하셔야 돼요. 5분 동안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시고요. 그럼 대충 10분 되죠? 그런 다음에 남은 20분 동안 앞서 제출한 거 있죠. 경험사항 면접관 제출한 거 있거든요. 그 제출한 걸 기반으로 질의응답하고 이것 외에 질문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토탈 30분 정도 해서 면접 과정이 끝이 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다시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다 나왔는데 경험사항 면접관 작성 20분이고 5분 과제 검토 및 면접 실시 40분 돼 있죠. 그죠? 미리 앞 10분 돼 있고 이제 여기는 미리 하는 거 10분 앞에 있는 거고 뒤에 이제 실제 면접 때가 30분 이렇게 진행되죠. 자, 그래서 10분간 미리 검토하고 들어가자마자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또 경험사항 면접까지 해서 토탈 30분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5분 발표 이제 과제가 사실 작년에 바뀐 이거예요. 경험 사망 면접인데 어떻게 되냐면 그전에는 경험상 두 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경험형 질문이고 하나는 상황형 질문인데 경험형 질문은 그전에 여러분 말 그대로 경험했던 것들을 물었어요. 예를 들면 봉사활동한 거 아니면 뭐 어려운 일 극복했던 경험 뭐 이런 것들이요. 이거 물었는데 말 그대로 경험 질문이었는데 바뀌었어 내용이. 자, 그때는 이제 그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중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아예 통일해 버렸죠. 경험 면접은
임용 이후 근무하고 싶은 부처, 그리고 담당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기술하고요. 이 관련해가지고 이해도하고 교과목 수강 등 각종 활동 등 해당 분야의 직무 수행 능력 및 전문성 함량을 위해 평소에 어떤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 혹은 경험했는지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랬죠. 경험 면접은 전 능력 동일한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과거에는 경험 문제에서 봉사활동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위기 극복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통일해버리죠. 이제 A 바꿨냐 취지를 보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이제 공공기관 일을 하시잖아요.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에서 일하기 전에 주요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나 관심 있었던 정책이나 그를 위해 너는 어떻게 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 미리 좀 준비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공부하시는 특히 이제 행정직이 아니고 행정학 과목 공부 안 하신 분들이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물론 행정 공부하셨다고 해도 뭐 깊이 있게 잘 모르셨을 텐데 그래서 이 경험 먼저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제부터 하실 게 제가 추후에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정책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 답변을 좀 잘 하실 수 있어요. 좀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바뀌었구나. 가만히 계시면 면접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자. 기타 주의사항이 있죠. 잘 지키셔야 되죠. 그래서 경험사항 면접 과제 그리고 5분 발표 과제는 미리 당연히 참고할 수 없고요. 미리 준비한 자료 참고할 수 없고요. 그리고 반납하게 돼 있어요. 공개가 안 돼 있죠. 그리고 또 면접장 관련 각종 이 주의사항 보시면 필기시험이랑 준해서 이렇게 딱 주의사항들이 돼 있죠. 잘 지키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보면 면접 복장은 격식을 차린 옷차림보다는 본인의 역량을 편하게 발휘할 수 있는 단정한 평상복 옷차림이죠. 매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들 정장 입고 가실 거예요. 지금 제가 정장을 입고 있죠. 이 정도 복장으로 남성분들 기준일 때 바로 준비하시는 게 맞아요. 괜히 그 면접 복장 때문에 또 평상복 입고 가야 되나 말아야 이런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정장 준비해서 입고 가시면 무난하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뭐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제 평정 방법하고 최종 합격자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필기 시험은 여러분들 정답 많이 맞추면 합격하는 거죠, 그죠? 정량 평가고요. 정량 그 숫자로 문제 숫자로 판단하는 거고요. 면접 시험은 면접관에 의한 정성 평가죠. 면접관 주관이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면접관에 대한 분석이 여러분도 필기시험 문제 분석하듯이 면접관에 대한 분석이 좀 반드시 필요하죠. 그 면접관 중에 주요한 사람들이 저같이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이 면접관에 들어오죠. 그것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면접자는 면접관이 아니죠. 왜냐하면 필기시험 준비할 때 나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평가는 객관적으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면접시험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을 면접관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면접관에 대한 분석이 항상 필수적인 거죠. 나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죠. 면접관이 잘 맞는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했는데, 최종 합격자는 면접을 잘한 걸까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제가, 합격 후기 있죠. 면접 후기. 특히 이제 최종 합격하고 나서 면접 후기 쓰신 분들은 자기가 이제 성공했으니까 굉장히 잘한 듯이 썼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최종 합격자의 면접 후기는 보통 5할 후수 정도 되는 거죠. 대부분 보통일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는 아주 베스트한 게 아니라 대략 여러분들이 후기 보실 때는 대략 이 정도 느낌이겠다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면접관 관점에서 접근이 항상 필요해요. 그래서 면접관을 경력이나 아니면 공직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야지 면접관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례가 좀 있던데 필기 시험 성적은 좋아요. 또 스터디 할 때 스터디원한테도 말 잘한다고 넌 쉽게 합격하겠다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는데 면접이 떨어진 경우 있죠. 혹은 거기서 영향을 발휘했는데도 불구하고 떨어진 경우 있다는 거죠. 가서 잘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런 이유 생각해 보니까 평가조차는 면접관이죠. 여러분들이 면접자 입장에서 잘 이해를 못하는 어떤 면접관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못했을 경우에 치명적인 실수를 해내요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자, 그래서 평가의 주체가 항상 면접관인 걸 좀 인지를 하시고요. 그래서 면접관에 대한 이해가 필수인데 면접 준비할 때는 본인이 답할 것만 생각하는 거 있죠. 그게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면접 준비에는 면접관이 빠졌다. 이렇게 제가 좀 기입을 해봤어요. 자, 면접시험 평정인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어디 그 카페 보면 참 좀 안타까운 게 일단 법령에 나온 내용이에요. 특별한 자료가 아니라 여기 견본 다 붙어요. 뒤에 응시 요령에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면접관이 이거 보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 기입을 해요. 이렇게 장중하. 그래서 평가하고 평가 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 자세, 전문 지식과 그 응용 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그 예미 품행 성실성, 그리고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 5가지 항목까지 평가하게 돼 있어요. 이게 기관마다 다르냐, 직급마다 다르냐? 아니에요. 다 동일해요. 법령에 돼 있어요. 공무원 시험 임용령하고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똑같은 항목이 평가하게 돼 있어요. 5급 공채가 됐던 7급 공채가 됐던 9급 공채가 됐던 지방직이든 국가직이든 이 표 가지고 면접관이 평가하게 돼 있어요. 그 기관마다 달리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당장 답변을 준비하실 때나 면접 준비할 때는 면접관들이 이런 평정 요소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있구나 를 인지를 하시고 답을 준비해야겠죠. 그냥 막연히 그 질문에서 본인 생각나는 대로 답을 쓰시는 게 아니라 이 평정서 중에 내가 어떤 걸 조금 내 답변에 좀 가미해야 될까 고민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수는 무조건 합격이죠. 그리고 미흡은 성적이 좋아서 떨어지게 되죠, 무조건. 그리고 보통은 성적에 따라서 최종 합격자가 이제 채워질 때까지, 숫자 채워질 때까지 성적 순으로 줄 세우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좀 뒤에 구체적으로 사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우수는 위원회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하는 거죠. 5개는 다. 과반수다. 2명이면 과반수 몇 명이죠? 둘 다 하죠. 맞죠? 절반이 넘어야 되니까. 넘으려면 둘 다 돼. 두 사람, 국가직 9급 기준으로는 면접관 두 사람 다한테 다 상을 받아야 돼. 정말 잘해야겠죠. 미급은 위원회 과반수, 그러니까 둘 다 하죠. 그죠? 국가직 9급은 2명밖에 안 되니까. 5개 평정 요소 중에 2개 항목을 하루 평정한 경우와 위원회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 요소에 대해서 하루 평정한 경우. 이런 말이 되는 어떤 거냐면, 하를 각각 면접위원 2명한테 하를 2개 받는 거예요. 겹치는 것도 없이. 2개 받아버리면 미흡이 나오고요. 혹은 하나라도 같은 항목에 대해서 하를 받아버리면 미흡이 나와요. 미흡이 쉽게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오히려. 자, 보통은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죠. 자,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가져왔어요. 면접위원 2명이죠, 국가직 9급은. 그래서 우수다. 2명 모두한테 다 상 받아야 돼요, 5개 항목에 대해서. 미흡은 2개 항목 이상을 하루 받거나 아니면 어느 하나 항목을 동일하게 하루 평가받는다. 보통 나머지 경우죠. 자, 이런 말보다는 표를 하나 볼게요. 이제 여기 위원 2명이니까 위원 A, 위원 B로 나눴어요. 했을 때 위원 A가 가나 항목에 대해서 하를 2개 줬죠. 2개 받았죠. 그리고 위원 B 같은 경우에는 다 마에 대해서 하를 줬어요. 어쨌든 간에 각각 2개 이상 줘버렸죠. 가반 둘 다가. 그렇기 때문에 미흡이 나온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위원 A는 두 번째 나 항목에 대해서 하를 줬죠. B도 똑같이 나에 대해서 하를 줬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동일 항목에 대해서 과반수 즉 2명이 하를 줘버렸죠. 이 경우에도 미흡이 나와요. 자, 리스크가 커요. 왜냐? 면접관이라고 해도 물론 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못하는 항목이 똑같이 평가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가 2개 나와버리는 거예요. 같은 항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후 발표를 치명적으로 좀 못해버렸다. 혹은 전문 지식 묻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특정 직렬인데 답을 전혀 못했다. 그러면 위원 A만 여기 하가 나오겠어요? 여기 위원 B도 나오죠. 똑같이 하가. 그러다 보면 미흡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미흡이 나올 확률이 확률적으로 높은데 심리적으로는 미흡 주기가 좀 부담스럽긴 하죠. 자. 3명인 경우죠. 국가 7급, 지방직 9급. 지방직 9급은 3명인 경우도 있고 2명인 경우도 있어요. 자, 근데 3명인 경우에 어떻게 평가되냐? 과반이면 2명 이상이죠. 그래서 우수는 2명 이상이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가한다. 미흡은 2명 이상이 2개 항목 이상을 하루 평가. 또 2명 이상이 하나의 동일 항목을 하루 평가. 보통은 나머지 경우죠. 자, 이 경우도 이제 하나 표를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가 위원 A 그리고 위원 C가 하를 2개 줬죠. 위원 A는 나, 다 항목. 그리고 위원 C는 가, 마 항목이죠. 이게 B는 하를 안 줬더라도 두 사람, 과반이 하를 2개 이상 줬기 때문에 미흡이 나버리죠. 마찬가지죠. 이제 이 두 번째 케이스는 위원 A는 하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 B가 보니까 나에 대해서 하를 줬고요. 위원 C도 동일하게 나 항목에 대해서 하를 줬어요. 하 2개 나와버렸죠. 과반수로. 미흡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첫 번째 위원 2명의 케이스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최종 합격자 어떻게 결정하냐? 우수는 필기시험 성적 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합격. 그래서 본인이 몇 배수, 1점 몇 배수 되더라도 합격하는 거고요. 미흡은 본인의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보통은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를 수를 포함해서 선발 예정 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 시험 성적 순으로 합격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동점자 있죠. 딱 보통 받았는데 동점자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합격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딱 10명 뽑아야 되는데 10번째 사람하고 11번 이제 그 9번째까지는 딱 성적이 딱 고르게 나왔는데 이제 10번째, 11번째 성적이 동일한 거죠. 그 경우죠. 필기 성적이. 그때는 11번째까지 두 사람 다 합격시키는 거죠. 공동 시비가 될 때는 두 사람 다 합격시키게 되어 있어요. 자, 요거까지 막 굳이 아실 필요 없고요. 예시 하나 가져왔죠. 예시. 그래서 7명이 면접 성적이 아래 같을 때 선발 예정 인원이 5명이라면 최종 합격자 어떻게 될 거냐? 보통 뭐 한 면접 전체 한 팀당 한 7명 되죠. 자, 필기 성적은 A, B, C, D, E, F 지순이고요. 이제 면접 봤더니 B가 미음 나왔네. B는 무조건 탈락이죠. 그리고 C하고 G는 우수가 나왔죠. 이 두 사람 무조건 합격이죠. 자, 한 명 빼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 무조건 합격시켜야 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수 등급을 받은 CG를 먼저 합격시키고요. 두 사람. 그리고 미흡 받은 B를 빼버리죠. 빼고 이제부터 성적순이죠. 그러면 보통 받은 사람 중에 성적 제일 높은 사람 A죠. 세 번째 A가 합격하고요. 그 다음 보니까 미흡 우수 빼고 D인 보통 받은 D가 94점, 두 번째 성적이 높아서 합격하죠. 보통이지만 E도 보통이지만 세 번째 성적이 좋아서 합격하죠. 자, 그래서 A, D, E까지 합격을 하죠. 앞에 우수 두 사람 빼고 나머지 성적순으로 세 사람 뽑았으니까 5명 다 나왔죠. 그 여섯 번째 F 같은 경우는 면접에서는 보통이지만 필기 성적 때문에 여섯 번째 되기 때문에 F는 떨어지는 거죠. 보통을 받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합격자가 결정이 돼요. 자, 뭐 오리엔테이션 강의의 결론이죠. 그래서 면접시험 응시용 인쇄 및 숙지를 반드시 하시고요. 항상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면접자가 아닌 면접관 입장에서 어떻게 나를 평가할지 좀 많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특히 면접시험 평정표에 보면 면접 평정 요소들이 정해져 있죠. 5가지가. 그에 맞춰서 항상 면접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오리엔테이션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